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관련한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자, 시리아에서 시리아 독재 정권을 도와주면서 이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무기와 병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시리아 주둔군을 철수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리아 이 아사드 독재 정권을 뒷받침해주던 러시아군이 없어지니까 지금 이스라엘군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시리아를 폭격하고 있는데 벌써 이 3주 동안 네 번째 폭격, 이 대통령궁하고 멀지 않은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국제공항을 폭격해버렸습니다. 왜? 어떤 내용을 폭격했는지 보겠고요. 지금 이 호주의 핵잠수함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의 지금 호주의 이 해군력에 대한 국제적인 장이 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이 대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잠수함이나 군함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스페인, 프랑스가 잠깐 우리 거 해 라고 지금 해서 이 경쟁이 벌어졌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군사TV도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는데요. 미 연안전투함 LCS 코로나도 함이 취역 8년 만에 퇴역을 하게 됐다 라는 충격적인 내용인데 어떻게 군함을 8년 만에 퇴역을 할까요? 어떤 건지 한번 보겠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미그 29 그리고 수호이 27 등의 대레이더 미사일인 함 AGM-88 함을 인테그레이션 해줘서 지금 이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들을 마구마구 파괴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걸 수호이 24 공격기에도 해줬다라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미 해군 함장의 무덤이라는 연안전투함 인디펜던스급 연안전투함인 USS 코로나도함이 취역 8년 만에 퇴역했습니다. 일단 예비 자산으로 스크랩될 예정인데 선체 상태가 좋지 않아 고철로 폐기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전면 재무장을 선언하면서 자국군을 유럽 최고의 장비로 무장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숄츠 내각의 역점 사업으로 방위산업 부활과 대규모 첨단 무기 발주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방산업체 로비에 휘둘리는 독일 정치권이 과연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전 초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제블린 미사일을 기증한 미군이 지난 2월부터 7개월 동안 최소 1,800발의 제블린 미사일을 추가 발주했다는 소식입니다.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이 생산 라인을 확장하고 라인 풀가동 체제로 미사일을 생산 중이지만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스위스 내각이 반대했던 F-35 도입 전면 재검토 국민투표 결정을 연방의회가 최종 기각했습니다. 연방의회가 F-35 도입 전면 재검토 주장을 요구했던 범좌파 세력에게 안보를 해하는 세력이라 일침을 가하며 범좌파 연대가 발의한 국민투표안을 최종 기각 처리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공군의 수호-24 전선 폭격기에도 대레이더 미사일을 통합해 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의 수호-24M 전선 폭격기도 이제 방공망 파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함 운용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자, 여기 인디펜던스, 제너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그런 연안 전투함이죠. 정말 뭐 전위적으로 생겼는데 삼동선이죠. 이 인디펜던스급의 그 첫 번째 함인 인디펜던스 함은 진작에 퇴역했고 2번 함인 이 코로나도 또 퇴역한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도는 건조된 지 불과 8년 된 그 군함을, 수천억짜리 군함을 8년 만에 폐기한다. 연안전투함은 미 해군 함장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왜 무덤이냐? 여기 가면 워낙 사고가 많이 생겨서 이 근무평정에 아주 악영향을 미쳐서 여기 간 사람이 진급이 잘 안 된대요. 뭐 우리나라도 부대에서 사고 나고 하면 보직해임 나고 뭐 이런 일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함장들이 대단히 가기 싫어하는 이 군함이 바로 인디펜던스급 그리고 프리덤급 이런 LCS들인데 이게 이렇게 불과 8년 만에 퇴역한다. 그래서 정말 이 아주 진보적인 이런 것도 좋지만 때로는 필요하지만 너무 이렇게 진보적인 건 현실성이 사실은 많이 결여되어서 현장과 맞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라는 걸 이 인디펜던스급, 프리덤급 등의 LCS를 보면 느낄 수 있겠습니다. 독일이 유럽 최고의 무기로 무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 뒤에 보이는 이 보병 전투 장갑차가 퓨마예요. 퓨마.
보시면 궤도가 여기 있는데 여기 지금 장갑이 측면 장갑이 거의 뭐 한 제가 봤을 때 한 30cm 이상은 좋게 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장갑이 두껍죠. 이번 전쟁에서 보듯이 결국은 보병 전투차도 이 장갑차도 방어력이 관건입니다. 그냥 뭐 RPG-7 이런 거 맞으면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그 뒤에 보병들이 탑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병 전투 장갑차도 이제는 고가의 시대. 그래서 적의 소화기나 중화기 정도는 그냥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RPG-7 같은 거 나오면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능동 방어 장치에서 요격할 수 있고, 이런 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총은 독일이 최신 총이다, 우리의 이제 차세대 총이다 하고 선정한 HK416 소총인데, 그래서 이 HK416 소총 들고 그리고 풀 옵션 뭔가 이 보병 전투 장비 착용하고,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싼 이 퓨마 보병 전투 장갑차를 뒤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최신형 최고의 무기로 무장할 거다 라고 하는데, 과연 생산력이 따라줄지 예산은 따라줄지 독일제 워낙 비싸니까 보겠습니다. 제블린, 세인트 제블린이라는 그런 칭호까지 받았던 이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탑어택에서 러시아군 전차 포탑을 완전히 그냥 여기저기 뻥뻥 날려버렸던 제블린 미사일이 전 세계에서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래서 미군도 워낙 많은 물량을 지금 우크라이나군에게 밀어주니까 그걸 이제 색을 또 보고받아서 대체를 또 하고 보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난 7개월간 미군에게 납품된 건 1,800발인데 이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에서 뭐 이 미군 물량만 되는 게 아니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위스가 전투기를 사냐 마냐 하는 것에 대한 국민투표를 해서 사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기종 선정을 F-35로 공군에서 선정했는데 좌파 시민단체들이 또 작당을 해서 우리가 전투기 사라고 했지 F-35 사라고 소리는 안 했다. 그래서 F-35 전투기를 사는 것에 대한 찬반 가부투표, 국민투표도 하자라고 또 청원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청원이 들어가서 정말로 하면 F-35 기각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또 전투기 없는 상태로 한참을 또 지나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이 캡 방공을 초계를 프랑스 공군이 돌아주고 있는 등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그래서 의회가 정말로 소신 있는 그런 니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국가 안보를 갉아먹는 거다 하고 했는데, 그래서 기각해버렸어요. 의회가 정말 잘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 어디 가나 좌파들은 국가 안보를 갉아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심스럽습니다. 함 대레이더 미사일, 레이더 전자파를 쫙 따라가서 레이더 전파를 따라가서 그 레이더파 근원을 때리는 거니까 그냥 레이더에게는 그냥 뭐 죽음을 내리는 그런 바로 무기죠. 그래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뭐 판치르, 부크, 토르, S-300 레이더만 켜면 그냥 날아오니까 그 굉장히 유용한 건데, 이걸 미그 29, 수호 27에 이어 지금 다량으로 운용 중인 공격기인 수호 24M에도 장착을 해줬다 하고 사진을 공개했으니 앞으로 러시아군의 방공무기들이 더욱더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고, 방공무기가 이 힘을 못 쓰면 제공권은 완전히 우크라이나에게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 아래에서 작전해야 될 기동부대들, 포병부대들 완전히 그냥 우크라이나의 밥이 되겠죠. 러시아가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겠습니다. 자, 이런 단신 바탕으로 중요 소식 2개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방력 강화보다는 강성 노조의 밥그릇을 챙기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호주의 비정상적 건함 계획이 호주 내에서 정치 쟁점화되면서 이 혼란을 노린 해외 업체들의 로비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가 호주 해군에 새로운 건함 사업 제안을 보내 주목됩니다. 호주 해군의 현용 주력 방공 전투함인 호바트급 건조 사업을 함께 했던 스페인의 나반티아 조선소가 호주 해군의 헌터급 호위함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호주 해군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호바트급 구축함 추가 건조를 제안했다고 나반티아 그룹 호주 지사가 현지 시각 9월 17일 밝혔습니다. 나반티아 측은 현재 호주 해군의 건함 계획은 매우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라며 2030년 이후에나 전력화가 가능한 호주 해군의 신형 호위함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 호주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호바트급 구축함 개량형 3척의 건조를 제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은
이번 제안에서 스페인 나반티아 조선소에서 세척을 모두 건조해 직접 납품하는 이란, 스페인 나반티아 조선소에서 일부 모듈을 제작해 호주 조선소에서 완성하는 이안, 호주 현지에서 모든 것을 제작하는 사만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요. 나반티아 측은 어떤 제안을 선택해도 2030년 이전에 세척 모두 전력화가 가능하며 최소 2,779개 호주 기업이 일자리 창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주에 대한 건함 사업 제안은 스페인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적극적입니다.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지 시각 9월 15일 프랑스를 방문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게 오커스 레짐을 통해 획득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불확실성을 경고하면서 통상 동력 잠수함 4척을 구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프랑스 측은 원자력 산업 기반이 전혀 없는 호주는 아무리 빨라도 2040년까지는 현지 생산, 공격 원잠 확보가 불가능하다라며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재래식 잠수함 구매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라며 자국산 잠수함 구매를 제안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의 이러한 제안은 최근 호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건함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고 호주가 대안을 찾을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도 호주 시장 공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헌터급 호위함은 4조 원이 됐습니다. 4조 원. 이거 수직발사관 우리 충무 이순신급 정도밖에 없는 이런 군함을 4조 원 주고 사는 호주 해군, 야 정말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도 야 니들 말이야 그거 2040년까지 안 돼 라고 스페인의 나반티아 조선소가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스페인 나반티아 조선소는 지금 호주 해군이 가지고 있는 호바트급 구축함을 건조해준 회사죠. 이제 기술 지원을 해줬고, 왜냐? 자, 니들이 여기에 시파 레이더, 여기 지금 사각형짜리 다이아몬드 꼴로 보이죠? 이게 이제 8개가 양사방에 들어가는데, 이 시파 레이더, 이거 호주 국산, 그런데 전투체계는 또 이지스 전투체계, 이걸 연동을 시키려면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되냐? 그래서 2040년까지 안 된다. 근데 지금 중국 하는 꼴을 보면 이들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구축함 더 필요하잖아. 그러면 결국 빨리 전력화할 수 있는 과도기적 군함이 필요한데 그거 우리 거 해. 빨리 만들어줄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3가지 종류의 방안을 제시했다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 스페인 나반티아 조선소의 제안도 결코 2030년까지는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나반티아 조선소도 자기네들이 추가로 지금 만들고 있는 F-110 이거 스파이7, 일본이 이지스 어쇼 하는 그 스파이7 레이더를 가지고 지금 만들기 때문에, 스파이7 지금 뭐 현물이나 제대로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군함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오래 걸리죠. 그런데 또 그 가격이 또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스파이7이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안 될 텐데 일단 호주한테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번 흔들어 보는 거죠. 영국이 돈 버는 꼴은 못 보겠다. 왜냐, 이 헌터급이 영국의 26형 호위함을 바탕으로 어마어마하게 확대 개량하는 그런 군함이니까 영국 돈 버는 거 못 보겠다. 그 영국 돈 버는 거 못 보겠다 하는 게 또 프랑스죠. 프랑스는 자기네들이 잠수함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완전히 호주 눈탱이 한번 맞추는 계약을 딱 했는데, 영국과 미국이 끼어들어서 오커스니 뭐니 하면서 야 우리 핵잠수함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이제 프랑스가 튕겨져 나가버렸고, 프랑스는 소송을 통해서 배상금을 엄청나게 받았죠. 조 단위의 배상금을 받았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한국이 자기네들 도산 안창호급 배치2 그거 하라고 지금 딱 푸시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거 말고 우리 거 해 라고 프랑스가 지금 이 대통령 차원에서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도산 안창호급 배치2 그보다 더 좋은 재래식 잠수함 본 적이 없으니까요. 수직 발사관에 탄도미사일 10발이 들어가는데 그런 게 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정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 호주 건함 사업, 특히 잠수함 사업에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 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나섰으니까 하는 제안을 하고요. 두 번째 소식 봅니다. 이스라엘이 또 시리아를 공습했습니다. 이번에는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국제공항과 인근의 정부군 시설을 공습했는데, 거의 매주 수도에 가해지는 야간 공습 때문에 독재자 아사드 대통령 밤에 발 뻗고 못 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현지 시각 9월 17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동쪽의 국제공항과 다마스쿠스 남쪽의 시리아 정부군 시설 여러 곳을 미사일로 공습했다고 시리아 국영 사나 통신이 현지 시각 9월 17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시리아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9월 17일 0시 45분께 이스라엘 북동부 티비리아스 호수 상공에서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해 다마스쿠스 국제공항과 남부 지역을 공격했다라며 대부분의 미사일은 시리아 반공군에 의해 격추되었지만 공항이 파괴되고 시리아 정부군 5명이 전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다마스쿠스 국제공항 물류터미널에 도착한 이란제 불법 무기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번 공습으로 해당 컨테이너들은 모두 파괴되었고 물류터미널에 있는 시리아군 군수부대 역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습에 동원된 무기는 최근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할 때 즐겨 사용하는 공대지 미사일인 램페이지로 알려졌습니다. 이 미사일은 지대지 유도 로켓인 306mm 엑스트라 로켓을 공대지 버전으로 개조한 모델로 길이 4.7m, 발사 중량 500kg에 불과해 F-16 전투기에 4발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도 150km에 달해 시리아군의 S-300 반공구역 밖에서 표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8월 26일 타르투스와 홈즈, 8월 31일 알레포, 9월 6일 알레포와 다마스쿠스 공항을 미사일로 공습한 바 있는데요. 워싱턴 소식통들은 8월 말 러시아군의 방공자산이 시리아를 모두 빠져나간 뒤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이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공습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공습과 관련된 어떤 사실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아사드 대통령, 이란은 이스라엘 상대로 아사드 정권의 수호자 역할을 했던 러시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좀 깨닫기 바랍니다. 자, 여기 물론 뭐 이게 공습 현장 사진은 아닙니다. 램페이지 미사일을 투하하는 발사하는 장면인데 지대지 로켓을 이스라엘이 미사일로 공대지 미사일로 만든 거예요. 150km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인데 마하 2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고 덩치가 작기 때문에 RCS가 레이더 반사 면적이 아주 작죠. 그리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S-300 같은 지금 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S-300 정말 뭐 형편없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막아낼 수 없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공격하는데 그냥 합니까? 전자전 한번 쫙 하고 때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는 이스라엘 영역이에요. 여기서 그냥 쏘는 겁니다. 쏘니까 여기 공항까지 110km. 그래서 S-300의 방공구역에는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기 이스라엘 영공에서 작전하는 이스라엘 전투기 공격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램페이지 미사일이 150km 사거리니까 이거 그냥 충분히 때리죠. 그래서 두들겨 맞는 거다. 수도 남부에 있는 이 어떤 그 창고들도 공격받았는데 여기 아마 이란에서 가지고 온 이 불법 무기, 불법 무기는 아니죠. 하여튼 그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 이 창고에 적재되어 있고 또 그것을 가져오는 공항. 그래서 이 공항 벌써 2개 그냥 박살냈는데 또 나머지 국제공항 하나까지 이제는 민간이 대규모로 왔다 갔다 하는 국제공항까지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러시아가 빠져나가자마자 지금 뭐 불과 3주 만에 4번의 폭격을 감행했는데 그 4번의 폭격 동안 다 시리아는 대응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는 뭐 그냥 그 이란 같은 이 아주 불량 국가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걸 포기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 요격했지만 그래도 피해는 좀 있었다. 라고 하는 희한한 어법을 구사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공항 가면 앉아있는 바로 그 의자들 아닙니까? 박살이 난 화물터미널 모습인데 이거 보면 공항도 좀 허접하게 생겼습니다. 여기를 박살내고 사진은 요거 정도 공개가 됐습니다. 창고가 부서진 것은 공개가 안 됐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연일 시리아를 맹폭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좀 더 뭔가 커지는 것은 아닐까. 완전히 그냥 빡친 이 아사드 대통령이 확 이스라엘 국경 쪽으로 지상군을 밀어넣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가 좀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자신들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제 공격을
정말 뭐 무서워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이런 정치는 우리도 좀 배워야 되겠다. 겁을 벌벌 떨고 이 북한이 뭐라고 하면 그냥 뭐 납작 엎드리는 이런 행태는 좀 버려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